야금야금 해서 서유럽까지는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죠. 이건 안 된다.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더 막아야 된다. 소위 컨테인먼트 폴리시라는 거죠. 봉쇄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적인 향을 결국 깨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미국은 유엔에 그 문제를 가져가게 돼서 그렇게 해결된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란 것은 한 2년여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건국세력의 아주 핵심이고 말하자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남북 협상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구나 공산당 상대로 협상은 그건 완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투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반탁운동을 벌였죠. 반탁에는 뭐냐? 미군정을 상대로 한 투쟁인 동시에 공산 세력을 상대로 한 투쟁입니다. 만약에 그때 반탁운동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신탁 통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전체 조선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여운영이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조선공산당이 침투해가 다 공산해버렸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면 공산주의가 침투해가지고 꼭 조직을 작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반탁운동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이승만 박사는 따닥떨어지고 침공적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을 겁니다. 그럼 장악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국가를 보세요. 월남, 몽고는 2차 대전 말고 그 전에부터 됐습니다만은 중국, 동굴아파 보세요. 그 경제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활기찬 시장 경제가 없고 지령 경제 말하자면 관치 경제에서 무슨 경제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학까지 참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세계가 놀라울 정도의 대한민국이 수없는 거죠. 만약 그때 반탁운동이 없었으면. 그래서 반탁운동을 한 주거 세력의 역사적인 공헌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미국은 도대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적당히 물론 좀 빼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메논 대표가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북한에서 거부를 하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도 이게 안 되게 됐었어요. 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국가가 그 회원국들 중에서 카나다 대표가 반대, 호주 대표는 억지로 메논을 통해 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 돌리는데 이 박사의 공로가 또 아주 지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이걸 선거를 하도록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남한 단독의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처음에 재헌국회를 하는데 재헌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동대문구에서 나갔죠. 출마하니까 위군정에서 보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이승만 박사가 무투표 당선돼가지고 저기 국회의장 됐다가 나중에 대통령 될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골라가지고 투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최능진이라고 했어요. 최능진이라고 이 양반도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정청 수사국의 부국장을 했어요. 이분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경쟁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무투표 당선이라는 카리스마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 지지 청년단체에서요. 오후에 등록하라고 하는 거 최능진의 서류를 뺏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능진도 등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정청에서 보고를 받고 딱 지시를 안 된다. 연기해줘라. 시간 늦춰가 밤이라도 받아준 거예요. 그래 놓고 미군정은 김규식 박사한테 가가지고 김 박사가 대통령이 되십시오. 이승만 수사는 안 됩니다. 그 김규식 박사 바이스칸 이런 분단이 여기서 난 한다. 내가 한다 그러죠. 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시시각각으로 그대로인데 결국은 최능진 씨도 사퇴해버렸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무투표 당선이 돼가지고 결국 재원 국회의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 당시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만약에 그때 김규식 박사가 됐다. 전 김규식 박사 그쪽 가족인데 좀 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김규식 박사는 6.25 때요. 여기 있다가 잡혀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야인이가 잡혀갈 수 있겠죠. 자, 김규식 박사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지휘권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이 한국 전쟁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왜 미리 도망을 가가지고 서울 사람들을 못 받게 됐냐? 그때 이 박사의 측근 중에서 이철호라는 그 공보처가 있습니다. 박사님 먼저 가십시오. 만약 박사님 사로잡히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배를 타고 목포로 가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가만히 도장했거든. 다시 거꾸로 와가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때 김규식 박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군을 이루어야 막아낼 수 있었겠느냐.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박사가 평양 가보니까 48년 4월달에 평양 가니까 막 나간 군사력이 있으니까 아 전쟁 났다면 우리 지겠다. 아마 패배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군도 나가버리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으면 끝났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또 그 당시에 박은영이요. 우리가 쳐들어가지고 하면 남한에서 적어도 20만 명의 우리 동지들 들고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이가요. 서울에 와가지고 이스턴 또한 남지는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그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와. 20만 명 평균 1000명도 안 들어오긴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 그런저런 인을 해서 박은영은 사형이 됐습니다만 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국은 6.25 남침에도 방어를 했죠. 최근에 어떤 관리를, 어떤 그 관리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승만 박사가요, 우리나라의 그 국보급 문화재를요, 하와이에 비환시켰대요. 지금 아직도 저걸로 돼 있어요. 비화로 돼 있어요.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얘기예요. 안 되면 하와이라도 가서 이 망명정권을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이미지, 이승만 박사는 고집불통이에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한 소신과 적이 없으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정말 바람에 날리는 촛불 같은 신세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됐겠느냐. 그 6.25 남천 하니까 장면 주미 대사가 울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냥 그런 황급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마 저 사람들이 남침에 온데도 대공황이 생길 텐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그 이승만 박사가 교육혁명을 일으켰죠. 교육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인재들을 기르습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6.25 정전이 되고 그날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에 와 있는 학생들 다 학교를 돌리고 그날로 다 그 양반은 그만큼 교육을 지도했어요. 왜? 해방이 딱 되니까 문명률이 85%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 우리 한반도에. 그리고 문명 85%가 무슨 민주주의를 합니까? 지금 다 대학 나와도 민주주의 잘 안 되는 거 아닌데. 교육 대통령. 또 우리가 원자력에도 이 양반에 관심이 있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화파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참 서양에서는 국민혁명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공화제를 하는 데도 있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 민주주의를 입헌 왕제를 하면서 군주는 그저 정치에 관여 못하고 상징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각 책임제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민주주의의 발전 양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왕정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죠. 그 없어지고 난 뒤에 새로 세울 때는 이제 공화 정치 체제, 공화 제도를 우리가 해서 민주공화국이 된 거 아닙니까?